새해 벽두부터 유통업계에 가격 인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먹고, 입고, 바르고 안 오르는 게 없다란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. 특히 설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는 더 들썩일 것으로 우려됩니다. 물가 상승에 소비자뿐 아니라 유통업계도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생활산업부 최보영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최 기자. 지난해도 그렇더니 물가가 올해도 계속 오른다고요? 네,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. 새해 시작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저곳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. 이 유통업체에서는 가격표 갈아붙이다 볼일 다 본다라는 소리마저 나옵니다. 제가 방금 편의점에 들려서 콜라 한 캔을 사왔는데요. 이 콜라 얼마인지 아십니까? 1,000원대 아닐까요? 네, 제가 이 콜라를 2,000원 주고 사왔습니다. 나이가 들통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500원 이하였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네. 어느새 벌써 2,000원 넘게 치솟았습니다. 많이 올랐네요. 지난 1일부터 LG생활건강이 이 코카콜라 가격을 올려서요. 편의점 기준으로 350ml 캔 가격이 기존 1,900원에서 2,000원이 됐고요.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콜라도 1,700원에서 1,900원으로 올랐습니다. 빙그레이 투게더 붕어싸만코 같은 이 인기 아이스크림류 가격도 10% 이상 뛰었습니다. 이 동서식품의 과자, 혜태의 고향만두, 메일유업의 두유, 동원 F&B의 치즈값들도 줄줄이 5에서 10% 안팎 올랐습니다. 네, 폭넓게 오른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건가요? 네,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굉장한 부담입니다. 이 커피비는 우유가 포함된 음료 31종의 가격을 200원씩 일제히 올렸는데요. 이제 달달한 커피의 대명사죠. 바닐라 라떼 작은 사이즈가 한 잔에 6,300원이나 됩니다. 이 커피비는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가격 인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또 올린 겁니다. 이 먹거리뿐만 아니죠. 샴푸나 세제, 치약 등 이 생필품 가격들도 줄줄이 올랐는데요. 이 한샘과 리바트 등 가구업체들도 가격을 2에서 5%가량 일제히 올렸고요. 샤넬 뷰티, 에르메스 패션, 롤렉스 시계 같은 이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해외 고가 브랜드들 역시 줄줄이 기습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. 네,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인상 배경은 한 목소리라고요? 네, 제조사들은 이 원가 상승 압박 탓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호소합니다.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물류비, 인건비 올랐고요. 또 여기다 환율까지 뛰어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.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한 번 올린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 이 가격 인상 대열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기업 사정은 나아진 건가요? 네, 언뜻 보기엔 좀 그래 보입니다. 이 코스피 상장사 36개 식품 기업의 실적을 뜯어봤더니요.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이 단순 계산하면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5.4%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10.5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4분기에도 식품업계가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. 다만 국내보다 해외에서 실적이 좋았고 이 국내 가격 인상 효과는 아직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식품업체들의 입장입니다. 실제 국내 1위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만 봐도요. 지난 상분기 누적 식품사원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뛴 것으로 나타나지만요. 그런데 이 옆에 국내 식품사업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매출은 14.2%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2.8% 쪼그라들었습니다. 이 가격 인상을 해도 이 비용 상승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. 이 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지난해 1년 동안 CJ제일제당이 실적 개선을 위해서 가격 인상을 여러 차례 단행했음에도 반짝 반응이 오는가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별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. 오늘 종가 봤더니 제일제당 주가가 34만 9천 원이었거든요. 1년 전이 37만 9,500원이었으니까 한 8% 정도 되레 빠졌습니다. 유통업체들도 이 고물가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저항이 만만치 않겠는데요.
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 가격 인상이 계속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갑을 닫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소비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장 보는 횟수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죠. 많이. 이제 조금 이제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쟁여놓고 먹었다면 지금은 필요할 때만 사죠. 여유롭게 사는 편이 아니죠. 임금 인상은 안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건 물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. 세금하고.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피부에 와닿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? 좀 줄여서라도 와서 먹고 사는 거죠. 올해 역시 그럼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? 네.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마다 열심히 장사를 해도 남는 게 많지 않다 보니 이 유통업체와 식품업체 간 이 갈등의 골도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이제 대형마트 실적 부분을 조금 설명을 빠뜨렸는데요. 대형마트 실적도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실적도 좀 부진한 편입니다. 이마트의 지난 3분기 별도 누적 실적인데요. 영업이익이 1,77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% 급감했습니다. 롯데마트는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이익 규모가 420억 원에 불과합니다. 이 기간 영업이익률 따져봤더니 이마트가 1.4%, 롯데마트는 0.9% 수준입니다. 온라인으로 가도 사정은 다를 게 없는데요. 쿠팡이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.5%에 그치고요. 대부분 온라인 업체들 역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예, 올해 역시 그러면 비슷하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? 네,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역시 장사를 열심히 해도 남는 게 많지 않겠다라는 계산이 서다 보니까 유통업체와 식품업체 간 기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쿠팡과 롯데마트가 CJ제일제당과 거래를 중단하는 총극이 벌어졌는데요. 통상 연말이면 내년도 납품 가격 협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. 이 고물가 속에 최저가 공급이 가장 큰 화두인 유통업체들은 조금이라도 납품 가격을 더 깎으려고 하는 거고요. 이 식품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. 결국 누가 협상에서 승기를 쥐고 더 높은 마진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인데 양측 모두 수익성 개선이 최대의 숙제인 만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갈등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싸움이 길어지면서 쿠팡이나 롯데마트에서 CJ제일제당 상품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합니다. 예, 많은 식음료와 생활유통기업들 동향을 짚어주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올해 관심 있게 짚어볼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시장 상황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요. 유통주들도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 이 유통은 내수 산업이지만 그래도 앞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식품 기업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. 올해는 오리온이나 삼양식품처럼 이 해외에서 좀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만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